감사합니다. 7장 우리 이제 Theory of Choice 혹은 뭐 Choice Theor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선택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Choice Theor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사실 분량이 좀 많긴 한데 대체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요. 그 뭐 쉽게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을 제가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의 내용은 제가 학기 초에 소개했던 여러 가지 책 중에서 그 Analyzing Politics라고 하는 이제 교재 한 두 챕터, 세 챕터 정도를 제가 정리해서 여기 슬라이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Analyzing Politics라고 하는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문 교재를 제가 딱 하나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김영세 교수가 쓴 책 이름도 까먹었어요. 교재가 하나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제 옆에 없어서 그 교재에 한 챕터 정도, 한 두 챕터 정도 겹치는데 뭐 그렇게 그 책을 보신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참고 도서 같은 거에 포함시켰던 건 혹시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정치경제학 용어들, 영어로 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하는가를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뭐 소개한 거고요. 그 책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영세 교수님이 그 게임 이론을 전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게임 이론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미시경제학이나 게임 이론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 관심사가 사실 그쪽이 아니어서 그분의 교재랑 좀 다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여러분 PDF 파일로 그 슬라이드를 열어보시면 그 왼쪽에 목차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PDF 파일로 열어보시면 우리 이제 실장 어떤 내용들을 볼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rationality가 무엇인지 합리성이겠죠. 선택 이론에 있어서 초이스 디오리에서 rationality, 합리성이라는 걸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그룹 초이스, 그룹의 선택, 뭐 사회 선택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룹의 선택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룹의 선택과 majority rule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과반수 룰인데, 과반수 룰을 이제 다수결의 법칙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어식 표현에는 정치경제학 컨텍스트에는 majority rule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다수결에 해당하는 plurality rule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과반수 룰은 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 안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plurality라든가 혹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50%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1등이 되면, 그러니까 뭐 3개의 대안이 있는데 하나는 40%의 지지를 받았고 나머지 둘은 뭐 30, 30 이렇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안이 40%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과반이 되지 않지만 1등이니까 채택할 수 있죠. 그거는 사실 우리가 과반수 룰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수결이라고 부르죠. 그걸 플루럴리티 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대체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면 그건 과반수와 다수결이 같아지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하지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과반수 룰이나 다수결 룰이나 뭐 크게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과반수 룰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과반수 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케네트 에로의 그 에로고요. 그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입니다. 케네트 에로의 이제 불가능성 정리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뭐 메이의 정리라든가 뭐 블랙의 싱글 픽니스 디오럼 이런 것들 몇 가지 이제 정치 경제학에 등장하는 선택의 이론에 등장하는 그 몇몇 경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rationality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뭐가 합리적인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경제학을 하면서 경제 주체는 합리적이다라는 가정을 그냥 뭐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여서 경제학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정치 경제학에서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세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대안은 object라고 하기도 하고 alternative라고 하기도 하고요. X, Y, Z 세 가지가 있어요. 미스 I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볼 텐데 미스 I는 이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X를 Y보다 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I prefer X to Y, X를 Y보다 좋아하는 거예요. X와 Y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X를 고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Y와 G는 나한테 무차별하다. I'm different between Y and G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G and Y 상관없습니다. 이제 Y와 G가 무차별하다. 이런 이제 어떤 선호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세 가지 대안에 무엇이 있을까? 세 명의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세 명의 국회의원 후보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세 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최소한 세 명은 만나셔야 돼요. 선택하기 전에. 그 다음에 아이폰, 갤럭시, 그 다음에 LG.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축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심한 사업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폰, 갤럭시, 그 다음에 LG의 브랜드 네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폰 중에서 어떤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인가. 합리성을 먼저 한번 우리가 제가 합리성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또 다르게도 표현할 텐데 기본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뭐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본 다음에 합리성의 정의를 조금 또 바꿔서 한번 합리성을 조금 더 바꿔서 정의해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선호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만 자신의 선호가 일관성을 갖고 선호에 따라서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성이에요. 뭐 당연한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선호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선호가 코히어런트하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뭐가 선호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나올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비교 가능해야 돼요. 완비성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가 이행성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볼 거예요.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고 우리의 선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호에 따라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합리성입니다. 선호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두 가지 기호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P라고 하는 기호고 두 번째는 이제 I라고 하는 건데 P는 이제 prefer에서 온 P입니다. 그 다음에 I는 indifferent에서 온 I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I는 I번째 사람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의 preference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I의 선호 관계, 정확히 표현하면 강선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I의 강선호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I의 I는 large I의 small I는 small I의 무차별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차별 선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제 I는 X를 Y보다 선호한다면 X를 Y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X, Pi의 Y.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런 기호를 사용하기도 할 거예요. X에 이런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이렇게 부등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호 관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약간 이렇게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I는 X, Y 이렇게 쓰면 이제 X를 Y보다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P라고 쓰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부등호 비슷하게 부등호는 아니고요. 이런 기호를 사용하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면 자, X와 Y가 무차별하다 이런 뜻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쓴 거나 이렇게 쓴 거나 같아야겠죠. Y는 X와 무차별하다. 둘은 같아야 돼요. 하지만 강선호 관계, strict preference relation, 강선호 관계에서는 이렇게 쓰면 당연히 다르겠죠. X를 Y보다 선호하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Y를 X보다 선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둘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한 경우에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무차별한 경우에도 이제 제가 다른 기호를 병행해서 사용할 텐데 강선호 관계는 P, I, Y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X, I 이렇게 쓰면 이렇게도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도 제가 쓸 거예요. 물결 표시하고 밑에 I의 무차별한 선호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X와 Y가 무차별하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둘은 또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호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합리성을 이제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선택한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된 대안이 가장 좋은 거예요. 다른 어떤 대안들보다 우월하다면 그 선택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것, 자신의 선호 관계에 따라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합리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것, 선호 관계에 의해서 선호 관계에 따라서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걸 이제 rational choic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여러분 뭐 저기 언제죠? 뭐 주말에 투표를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오늘 뭐 이따가 투표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투표의 예를 비춰서 설명해 보면 후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를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한 그 후보가 여러분의 rational choice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후보니까. 앞서 한번 돌아가 보죠. 제가 coherence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선호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선호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대안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 rational choice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려면 다 비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비교 가능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적으로 bottom line인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성질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두 대안을 비교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앞서 얘기했던 coherence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선호가 일관적이다 라고 하면 완비성, 이행성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비성을 뭐 completeness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비교 가능하다, comparability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transitive하다, transitivity, 이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각각 한번 살펴보죠. 완비성은 뭘 뜻하냐면 두 개의 대안이 있으면 반드시 X가 좋은지 혹은 Y가 좋은지 아니면 둘 다 무차별한지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했을 때 반드시 셋 중에 하나잖아요. 짜장면이 짬뽕보다 좋을 수도 있고 짬뽕이 짜장면보다 좋을 수도 있고 짬뽕과 짜장면이 나한테 똑같이 좋을 수 있어요. 이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완비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말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선호는 완비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 가능한 대안이 X, Y 두 개가 있을 때 X 이거든가 I라고 하는 사람의 선호입니다.
혹은 이거던가 아니면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셋 중에 반드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가능하다 그래서 comparability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transitivity는 이건 이제 세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X, Y, G의 세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자, X는 한 달 전에 만난 남자고요. 그 다음에 Y는 지난주에 만난 남자고 G는 어제 만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X, Y, G에 대한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달 전에 만난 남자가 지난주에 만난 남자보다 괜찮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만난 사람이 어제 만난 사람보다 괜찮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때야 되는 건가요? 한 달 전에 만난 사람이 어제 만난 사람보다 당연히 좋아야겠죠. 그렇죠? 이렇다면 한 달 전에 만난 사람이 어제 만난 사람보다 좋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이행성이에요. 그러니까 X는 Y보다 좋고 Y는 G보다 좋은데 G가 X보다 좋다? 이런 건 사실 이행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선호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어런트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행성이든 비교 가능성이든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선호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으로 넌 일관성이 없어. 넌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은 경제학에서는 지금 이런 선호책에 비교가 선호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거나 혹은 이렇게 X는 Y보다 좋고 Y는 G보다 좋은데 오히려 G가 X보다 좋다면 일관성이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strict preference relation에 대한 이야기고요. 강선호. 그 다음에 무차별한 관계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짜장면, 짬뽕, 볶음밥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짜장면과 짬뽕이 나한테 무차별해요. 그 다음에 사람 얘기하다 또 중국 음식으로 넘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 다음에 짬뽕과 볶음밥이 나에게 무차별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짜장면과 볶음밥도 무차별해야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indifference relation에 대한 이행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와 Y가 무차별하고 Y와 G가 무차별하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X와 G도 무차별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행성입니다. 제가 왜 이행성을 조금 강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그룹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오늘 투표하는 날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이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한 표씩을 행사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누군가 시장에 당선이 되겠죠. 오늘 저녁이나 혹은 뭐 내일 아침이면 이제 누군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냐면 1등한 후보가 있을 것이고 뭐 2등한 후보가 있을 것이고 3등한 후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후보의 선호 관계가 표출이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선호도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호도 아니에요. 1등, 2등, 3등이 결정이 됐을 때는 그건 이제 뭐가 되냐면 1등은 서울시장은 그룹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선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건 이제 저의 합리적 선택이겠죠. 여러분의 합리적 선택이고 실제로 당선이 된 그 사람, 최고 다득표로 당선이 된 그 사람은 그룹의 선택인데 여러 사람들의 개인의 선택은 다 완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히어런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행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번 후보, 예를 또 들면 또 이상해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표출된 그룹의 선택, 서울 시민들의 선택은 이런 이행성을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사실 조금 중요해서 제가 이행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제가 다음 섹션에서 여러 가지 예가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이제 합리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내가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과도 같냐면
대안들이 있으면 대안들에 내가 등수를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1등, 2등, 3등. 메뉴가 나오면 중식당에 가서 물론 뭐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사실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네,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뻔하니까. 그러면 뭐 짜장면, 짬뽕, 뭐 기스면, 뭐 볶음밥, 뭐 이렇게 쭉 뭐 유산슬 덮밥, 뭐 이렇게 마파 덮밥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가장 선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등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의 가격이 다 같다고 했을 때 쭉 순서를 매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 가지 대안들의 순서를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 성질, 완비성과 그 다음에 이행성, completeness와 transitivity를 갖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호가 일관성을 갖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선호는 preference ordering을 갖는다, 선호의 순서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호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대안들을 무한히 많은 대안들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의 순서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X, Y, G가 있어요. 무차별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X, Y, G의 선호를 가질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짜장면, 짬뽕, 볶음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어떤 사람은 짜장면, 볶음밥, 짬뽕 이런 순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짬뽕, 짜장면, 볶음밥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무차별한 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짬뽕, 볶음밥, 짜장면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퍼런스 오더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선호가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갖는다면 이렇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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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갖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선호는 일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아마 7장에서는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얘기를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이론적인 얘기가 좀 필요하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론적인 얘기는 사실 별로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살펴보고 얘기를 조금 더 할 필요는 있어요. 자, 이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쭉 나의 선호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부터 가장 싫어하는 것까지 순서를 매길 수 있다고 했죠. 등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맨 앞에 오는 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이에요. 프리퍼런스 오더링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선호가 일관성을 갖는다면 프리퍼런스 오더링을 갖기 때문에 그 순서를 매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프리퍼런스 오더링을 가질 수 있어요. 그 Y, Z, X의 순서를 갖습니다. 그러면 rational choice라고 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얘가 바로 합리적 선택이에요. 맨 앞에 오는 거.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선호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맨 앞에 오는 게 rational choice예요. 1등, 1등이 rational choice입니다. 내 마음의 1등. 그 다음에 선호의 순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선호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일관적이어야 된다. 그 일관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완비성, completeness 혹은 comparability, 그 다음에 이행성, transitivity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요건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선호가 완비성과 이행성을 갖는다면 이 사람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프리퍼런스 오더링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그 중에 맨 앞에 오는 대안이 레셔널 초이스가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우리는 완비성과 이행성을 갖는 선호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합리적 선택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경제학에서는 우리가 거시경제학도 그렇긴 합니다만 극대화 문제를 많이 살펴보잖아요. 맥시마이제이션 패러다임에서는 어떻게 이 패러다임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관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에 뭐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생산자들의 이윤 극대화 등등등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과 과연 합리적 선택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극대화 문제와 경제 주체들의 극대화 문제와 합리적 선택 사이의 관계예요. 결국은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새로운 개념은 오더링 프린시플인데요. 이 순서 원리 혹은 서열 원리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선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종의 오더링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가 오더링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관성을 갖는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선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안을 이렇게 딱 주면 중국집에 가서 식사 메뉴를 딱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촉촉촉촉. 여러분 남자친구 소개를 받았습니다. 만나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선호에 따라서 1, 2, 3등을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더링 프린시플입니다. 우리의 선호는 기본적으로 오더링 프린시플이에요. 주어지면 좋은 거, 그 다음 좋은 거, 제일 싫은 거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호라는 것입니다. 일관적인 선호는 그냥 오더링 프린시플이에요. 순서 매기기예요. 순서 매기기. 그래서 오더링 프린시플에 따르면 여러 대안들 중에 반드시 좋아하는 거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서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에겐 다 1등일 수도 있어요. X, Y, G가 1등, 1등, 1등이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게 오더링 프린시플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다 1등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오더링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선호는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갖는 선호는 그게 바로 오더링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정하는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순서 정하는 원리가 바로 선호예요. 합리성 혹은 이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아하는 것 혹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maximization behavior가 되는 것이죠.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선호는 일관성을 갖기 때문에 어떤 초이스들이 쫙 주어지면 그중에 난 순서를 바로 정할 수 있어요. 순서를 정할 수 있고 나는 가장 좋아하는 걸 선택할 거예요. 편의점에 들어가시면 뭐 음료수 섹션에 가셔서 냉장고 문을 열면 순간 바로 1, 2, 3, 4등 쫙 정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선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오더링 프린시플입니다.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를 딱 선택하겠죠.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가격이 다 같다고 했을 때 혹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가격을 다 조정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100원당 가치가 나에게 이제 다 계산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행위가 바로 maximization behavi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 사람마다 이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만족, well-being이라든가 happiness, utility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생산자 혹은 기업들은 자신의 이윤을 추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근로자들은 구매력, 인컴, 더 많은 레이버 인컴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능한 여가 시간을 많이 얻으려고 할 거고요. 투자자들은 높은 장기 수익률을 추구하겠죠. 만약에 단기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뭐 스페큘레이터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스페큘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의 목적은 뭘까요? 여기서 제가 표라고 써놨는데 정치인들의 목적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인들의 최우선 목표, 당선이죠, 당선. 당선. 두 번째 목표는 뭘까요? 재선이죠, 재선. 재선. 세 번째 목표는 삼선이죠, 삼선. 그래서 정치인들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정치의 계절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은 표를 얻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내가 서울시장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지만 내가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특히 이제 선출직 정치인들의 목표는 가장 많은 표를 얻는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1등, 내가 1등이 되고 싶다면 나의 득표수와 2등의 득표수 차이를 가능한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의 차이를 벌리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가장 많은 표를 얻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관료들의 목적은 뭘까요?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는 것을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한국의 공무원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뭐 다 사익을 추구하죠, 그렇죠? 적법한 범위 내에서 뭐 저라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사익 추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LH는 뭐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LH와 같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면 그건 범죄지, 그렇죠? 하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뭐 범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관료들의 목적은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요. 제가 나와바리라고 썼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tough. 그래서 공무원들은 사실 더 많은 제도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요. 열심히 밤늦게까지 남아서 계속 제도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 협회라든가 이익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들의 모임인 이익집단, 협회 이런 곳에서 공무원들을 찾아와요. 그래서 제도를 좀 개선해달라.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해결해달라. 이런 이제 로비들을 많이 합니다. 관료들은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영향력 행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록에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거 뭐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저한테 소송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후보로 등록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다양한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규합해서 함께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아웃컴이라고 한다면 그 아웃컴을 직접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뭐 비교경제론에서 좋은 학점을 받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학점을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점은 제가 평가에서 각 학생들한테 제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점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학점은 아웃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필요로 이 코스에서 필요한 그런 뭐 리퀘어먼트들을 잘 수행을 하시고 뭐 시험도 잘 보고 그러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경우에 아웃컴을 직접 선택하지 못하고 이 아웃컴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액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점이라고 하는 아웃컴을 얻기 위해서 좋은 학점이 실현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액션을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든가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불확실성 하에서의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preference ordering, 선호 순서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그걸 선택하는 거니까 비교 경제론에서 A+를 받는 거, 그다음에 뭐 공무원이 되는 거 선택할 수 없어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거 그것도 선택할 수 없죠. 대통령이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대안들은 모두 합리적 선택이긴 해요. 하지만 나의 프리퍼런스 오더링에서 맨 앞에 있다고 해서 내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에는 합리적 선택 혹은 합리성, rationality를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
불확실성 하에서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람은 최상의 결과를 아웃컴이겠죠. 최상의 아웃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수단이라든가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와 uncertainty가 있는 경우와 이제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이제 세 가지 액션이 있습니다. A, B, C 액션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컴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X, Y, Z 이 세 가지 아웃컴이 있습니다. 뭐 A, B, C는 뭐 어떤 학과 과목에서 공부의 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공부의 강도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하는지. 예를 들면 뭐 여기에 가면 또 얘가 적절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이제 이거 학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 B, 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학점, 덜 좋은 학점, 안 좋은 학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액션 A, B, C 중에서 만약에 A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바로 아웃컴 X를 얻을 수 있고 B라고 하는 액션을 선택하게 되면 G라고 하는 아웃컴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라고 하는 액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Y라고 하는 아웃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아웃컴 만약에 지금 X를 가장 선호하니까 X를 얻고 싶다면 그냥 저는 A라고 하는 액션을 선택할 거예요. 이건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떤 액션을 선택했을 때 특정한 아웃컴이 실현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일정한 확률로 아웃컴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 2분의 1의 확률로 X를 얻을 수도 있고 또 2분의 1의 확률로 가장 선호하지 않는 G를 얻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액션 C를 선택했을 때 각각 3분의 1의 확률로 X가 실현될 수도 있고 Y가 실현될 수도 있고 G가 실현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불확실성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belief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정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주관적이어도 뭐 문제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데 뭐가 믿음이냐면요. 바로 이 표가 믿음이에요. 이 표. 이 테이블, 확률 분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확률 분포가 belief입니다. 그러니까 액션이 존재하고 아웃컴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액션을 선택했을 때 어떤 확률로 어떤 아웃컴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belief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 하나의 예겠죠. belief의 한 examp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액션과 각각의 아웃컴이 있는데 어떤 액션을 선택했을 때 어떤 아웃컴이 어떤 확률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관적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액션과 아웃컴 사이의 관계와 나의 액션과 아웃컴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지 않다면 그건 이제 저의 믿음이 주관적인 것일 것이고 그래도 큰 뭐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belief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앞에 example에서 이건 저의 belief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액션 A를 선택할 때에도 2분의 1의 확률로 X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분의 1의 확률로 G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공개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아까 저 녹화 안 되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뭐 강의 못 들은 학생은 못 듣는 것이고. 네. 자 이제 우리가 선호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preference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실제로 미시경제학에서는 utility function 효용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요.
많이 했죠, 그렇죠? 유영아 교수님께서. 효용함수. 거시경제학자들도 효용함수를 많이 씁니다. 가계의 문제를 많이 보니까 소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봐야 되니까요. 효용함수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앞 페이지에서 봤던 선호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선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더링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관성을 갖는 선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좋고 그 다음이 좋고 순서를 매길 수 있어요. 효용함수는 어떤 거냐면 순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각각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주는지 이걸 이제 사실상 절대적인 값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얻는 만족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효용함수입니다. 반면에 preference라고 하는 것은 순서만을 알려줄 뿐이지 각각의 초이스로부터 내가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얻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preference는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정량화 된 문제를 우리가 보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제 선호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 효용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 가지 대안 x, y, g에 대해서 이제 i는 이러한 선호 이제 요 기호가 나오죠, 그렇죠? 이건 이제 앞서 제가 소개했던 p,i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같은 기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x를 y보다 선호하고 이제 y를 g보다 선호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x를 g보다 선호하는 거죠, 그렇죠? 선호 관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mpletedness가 성립하고 x를 y보다 좋아하고 y를 g보다 좋아하면 x를 g보다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행성이었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건 i의 선호가 일관성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x, y, g의 선호 관계를 표현을 했는데 x를 y보다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효용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걸 이제 효용함수로 매핑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효용함수로 매핑을 하는 거예요. 대응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치화된 어떤 함수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응된 함수를 우리가 효용함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좋은지를 이제 수치로 표현하면 그게 효용함수가 돼요. 단 순서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x를 선택했을 때 얻는 만족도는 y를 선택했을 때의 만족도보다 반드시 커야 돼요. 그 순서를 어기면 당연히 안 되죠. 효용함수는 x, y, g로부터 얻는 만족도에 이제 숫자를 부여한 것이고요. 편의상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x를 선택할 때의 만족도 수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uy는 y를 선택할 때의 만족도 수준, 그래서 u는 효용함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대안에 숫자를 부여하는 방법은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을 우리가 펑션, 함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함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효용함수, utility f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선호의 순서가 x, y, g 순서였으니까 반드시 순서는 똑같아야 돼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되겠죠. x로부터 얻는 만족도 수준이 y로부터 얻는 만족도 수준보다 커야 되고 반드시 g로부터 얻는 만족도의 수준보다도 커야 됩니다. 예를 들면 ux는 100, uy는 50, ug는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효용함수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챕터에 가서 8장 혹은 9장 거기에 가서 간단하게 효용함수를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다음 장에 가서. 다만 7장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효용함수를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틀린 게 있어서요. 여기 지우셔야 돼요. 어젯밤에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세 가지 행동, 액션, A, B, C가 있고요. 세 가지 실현 가능한 아웃컴들이 있습니다. X, Y, Z. 이제 이게 바로 이제 belief죠, 그렇죠?
믿음, belief. 그래서 액션 A를 선택했을 때 X가 실현될 확률을 우리가 PA의 X라고 이제 불러보죠. 그냥 기호예요, 기호. 의미 없습니다. 그냥 기호예요. 말로 다 하면 힘드니까. 액션 A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 X가 실현될 확률이 그냥 이거예요.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2분의 1. 그 다음에 액션 A를 선택했을 때 아웃컴 G를 얻을 확률이 바로 2분의 1. 확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확률. 자, 그러면 효용함수를 사용해서 X를 선택했을 때의 선택이 아니죠. X라는 아웃컴을 내가 얻었을 때 나의 효용은 U의 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얻었을 때 그때의 효용을 UG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액션 A를 선택했을 때의 나의 효용이에요. 그러면 액션 A, 그러니까 액션으로부터 효용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액션 A가 가져다주는 아웃컴으로부터 나는 효용을 얻습니다. A를 선택하게 되면 아웃컴 X를 얻을 수도 있고 G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UX와 UG를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X를 얻을 확률은 PA의 X니까 PA의 X의 확률로 X를 얻어서 나의 만족도는 UX가 되고 A를 선택하게 되면 이 어떤 확률로 PA의 G의 확률로 G를 얻게 되는데 G를 얻게 되면 나의 효용은 U의 G가 됩니다. 각각 2분의 1씩 되니까 2분의 1의 UX, 2분의 1의 U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잠시만요. 여기까지 하나 더 생각해 보죠. 액션 B의 기대 효용은 마찬가지로 이거 아닙니다. 뭘 지워야 되냐면 X를 지워야 되겠죠. 이거 없습니다. 틀렸고요. 액션 B의 기대 효용도 마찬가지예요. B를 선택했을 때 Y를 얻을 확률, Y를 얻을 때의 효용. 그 다음에 B를 선택했을 때 G를 얻을 확률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G를 얻었을 때의 효용. 이렇게 해서 기대 효용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 C는 각각 확률이 3분의 1씩이니까요.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 X를 얻으면 저는 UX의 효용을 얻고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도 G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떤 액션을 선택할 때 가장 높은 기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높은 기대 효용을 제공하는 액션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세 가지가 바로 다 기대 효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액션 A를 선택했을 때 기대 효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를 선택했을 때 기대 효용이 있고 C를 선택했을 때 기대 효용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그러면 불확실성 하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우린 지금 효용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때에는 기대 효용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가장 높은 기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액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기대 효용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룹 초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